저희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성이 선글라스를 썼지만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헤어졌던 제 연인입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녀도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30년 만이지만 바로 어제인 것처럼 알아봤던 그 남성처럼 그녀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언덕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오늘도 고요했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나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의식을 치렀습니다. 바로 원두를 로스팅하는 일이었어요. 에스프레소 가든이라는 이름의 내 카페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테이블 8개, 의자 20개가 전부죠. 하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만큼은 제주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며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로스팅 머신에서 원두가 타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광고회사 임원이었던 그때의 나는 늘 바빴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 끝없는 프레젠테이션, 클라이언트들과의 술자리까지 그렇게 15년을 달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죠. 의사는 과로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원두에서 고소한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정성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이죠. 오전 9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은 김할아버지입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신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태호야.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져서 말이야. 오늘 바다가 참 예쁘구나. 김할아버지는 항상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드십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간직한 채 이곳에 와서 잠시나마 평안을 찾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할아버지 다음으로는 근처 펜션을 운영하는 영숙 이모가 오셨어요. 이모는 늘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태호야, 오늘 날씨가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 준비 많이 해놔야겠다. 네, 이모. 저도 원두를 넉넉히 준비해뒀어요. 혹시 펜션 손님들 중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 보내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나의 하루를 채워갑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인간관계죠. 그때는 모든 만남이 비즈니스였고 모든 대화가 계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만남은 순수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지금은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분들인데 이곳의 바다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커피를 주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묘하게 설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들어 이런 직감이 자주 맞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닫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던 나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손님을 보는 순간 내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익숙한 실루엣, 그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강미영.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 들어왔어요. 아마 딸인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예전보다 머리가 짧아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창가 자리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전혀 모를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엄마, 여기 진짜 예쁘네. 바다가 정말 잘 보여.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는 뭔가 그리운 듯한 아련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메뉴판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미영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뉴 보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분명히 나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태호 씨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네, 맞습니다. 미영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 역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첫사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의 이별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후로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세요? 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친구야. 아주 오래된 친구. 친구라는 단어에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딸 앞에서 갑자기 과거 연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정말 우연이네요.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도 여행 오신 건가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딸과 함께 여름휴가로 왔어요. 우연히 이 카페를 발견했는데 설마 태호 씨가 운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딸이 우리의 대화를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미영도 그것을 의식한 듯 조금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피 주문 받겠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나는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메뉴판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수진이는 뭘 마실래? 딸의 이름이 수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수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카페라떼 주세요. 여기 직접 로스팅 하신다면서요. 향이 정말 좋아요. 네, 매일 아침 직접 로스팅하고 있어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나는 서둘러 그들의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커피를 내리면서도 계속 그들의 테이블을 힐끗거렸어요. 미영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하필 내 카페에 온 걸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혹시 나를 찾아온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커피가 완성되자 나는 쟁반에 담아 그들의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컵을 내려놓으면서 미영과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도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있었죠.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다른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계속 그들의 테이블이 신경 쓰였어요. 과연 이 예상치 못한 재회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미영이 첫 모금의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우리가 함께 카페를 돌아다니며 커피를 마시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마셨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이 맛,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그녀도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커피를 이렇게 꼼꼼히 음미하는 건 처음 봐요. 평소에는 그냥 후루룩 마시셨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영은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정말 맛있어서 그래. 여기 커피가 특별한 것 같아. 나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후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카페 안이 조금 한적해졌습니다. 그때 미영이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어요. 수지는 여전히 창가에서 바다 사진을 찍고 있었죠. 태호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 한쪽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예요.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카페가 있는데 하필 태호 씨 카페에 오게 되다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고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미영 씨가 여기 계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세요?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그녀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수진이와 함께 여행을 온 거예요. 기분 전환도 할 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이에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에는 아직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태호 씨는 언제부터 카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광고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녀가 과거를 언급하자 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헤어질 당시 나는 광고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거든요. 그 일을 15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과로로 쓰러진 후에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과로로 쓰러지셨다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따뜻한 관심이 내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생활이 더 좋아요. 여유롭고 평화로워서요. 미영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했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님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진이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정말 밝고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수진이가 제 힘이에요. 그때 수진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사진 찍어 드릴까요? 여기 배경이 정말 예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바다만 찍어도 충분해. 미영이 손을 흔들며 거절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사장님. 혹시 엄마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저보다 사장님이 찍어주시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영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밝은 미소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찍어드릴게요. 휴대폰을 받아들고 미영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조금 어색해하며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보는 그녀의 모습은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카페, 함께 계획했던 미래,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다 찍었어요.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수진이 사진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잘 찍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나온 사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영이 살짝 붉어진 얼굴로 딸을 나무랐어요. 수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기 시작했고 카페에 석양빛이 들어왔어요.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미영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영과 수진이 카페를 떠난 후 나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 목소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날 오전 평소와 같이 원두를 로스팅하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영이 혼자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수지는 보이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그녀가 조금은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요동쳤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 씨는 어디 가셨나요? 수진이는 펜션에서 쉬고 있어요. 아이가 어제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피곤하대요. 저는 혼자 나와서 바람도 쐴 겸 산책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녀는 어제와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평상시보다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왜인지 그녀에게만큼은 최고의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원두로 내려봤어요. 어떤지 드셔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첫 모금을 마시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맛, 혹시 과테말라 원두인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태호 씨가 과테말라 원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때 함께 마셔봤던 기억이 나요. 내가 과테말라 원두를 좋아한다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직도 그 원두를 가장 좋아해요. 그때부터 미영은 매일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진과 함께 오다가 나중에는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수진이 다른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펜션에서 쉬고 있을 때 그녀는 우리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사흘째 되는 날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태호야, 요즘 그 서울댁이 자주 오는구나. 혹시 특별한 사이인가? 할아버지의 예리한 관찰력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내가 좀 다른 것 같더라.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커피를 내릴 때도 더 정성스러워 보이고, 표정도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그렇게 티를 냈나 싶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영숙 이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태호야,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 얼굴에 활기가 돌잖아. 그런가요? 그럼 확실히 달라졌어. 그 예쁜 아가씨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모의 직설적인 질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옛날에 알던 분이에요.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래. 그럼 옛날 연인이었구나. 이모의 추측이 정확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한편으로는 미영의 변화도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관광객들도 별로 없고
단골 손님들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영과 나 둘만 카페에 있었죠. 태호 씨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세요. 혹시 결혼은 안 하셨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안 했어요. 기회가 있기도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야겠네요. 사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몇 번의 만남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마음 한편에는 미영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구나요. 저는 작년에 이혼한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수진이랑 둘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강인함이 보였어요. 세월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기 와서 태호 씨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요. 미영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다르게 느껴져요.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해지고 매일이 기대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30년 전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무겁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제 젊지 않고 각자의 삶이 있고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미영이 제주도에 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카페를 찾아오는 그녀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나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영의 표정에 진지함이 서려 있었거든요. 태호 씨, 오늘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다른 손님들이 오기 전 시간이었죠. 나는 직감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다는 걸 알았어요. 네, 들어볼게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우리가 헤어지게 된 그날 말이에요.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였거든요. 기억해요. 갑자기 유학을 간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때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났어요. 단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우리의 관계로는 안 된다고만 했었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사실은 태호 씨 때문이었어요. 정확히는 태호 씨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를 사랑했다면서 왜 떠났다는 건가요? 그때 태호 씨가 광고회사에 입사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기억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당시의 걱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태호 씨가 더 부담을 느낄 것 같았어요. 결혼 생각도 해야 하고
저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더 무리하게 일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핑계를 댔던 거예요. 사실 유학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태호 씨가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나 역시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결정해서 떠나버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30년 전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다는 걸 말이죠. 미영 씨, 저는 몰랐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어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영이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하지만 수진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영리한 아이라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사장님, 혹시 우리 엄마가 무슨 실례를 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과 수진이 떠난 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가 풀린 것도 놀라웠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30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를 원망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다시 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밝아 보였어요. 진실을 털어놓은 후에 후련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놀라게 해서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미안해요. 3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다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런데 수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던데요. 혹시 우리 관계를 눈치챈 건 아닐까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리한 아이니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나도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수진의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자연스럽게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 씨도 성숙한 아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혼자 카페를 정리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과거의 오해는 풀렸지만 현재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 거리, 그리고 수진이라는 존재까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미영이 제주도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원래 일주일 여행 계획이었는데
펜션을 연장하면서까지 머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대학교 개강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오늘 아침 미영이 평소보다 침울한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왔어요. 수진도 함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두 분 다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미영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수진이 개강 준비도 해야 하고 저도 회사에 복귀해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이별이 다가오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구나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났네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의 진지한 톤에 나와 미영 모두 긴장했어요. 그러세요. 사장님과 우리 엄마 예전에 연인 사이였죠. 수진의 직선적인 질문에 미영이 당황했어요. 수진아, 갑자기 무슨... 엄마, 저도 이제 20살이에요. 눈치 없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엄마가 여기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사장님이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봤어요. 수진의 말에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30년 전에 연인이었어요. 내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숨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역시 그랬구나. 그럼 지금은 어떤 사이예요? 수진의 질문에 미영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자신도 정확히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엄마가 여기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작년에 아빠와 이혼한 후로는 처음 봤어요. 그런 표정. 수진의 말에 미영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두 분이 서로를 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수진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편하지 않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뭔가 걱정되는 게 있나요? 네. 솔직히 걱정돼요. 엄마는 서울에 살아야 하고 사장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죄송해요. 실례가 되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될 만한 일이죠. 나는 수진의 현실적인 걱정을 이해했어요. 사실 나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고민이 많아. 태호 씨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미영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고 싶어? 태호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너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든 게 서울에 있잖아. 그 순간 나도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떠나는 걸 보고만 있기 싫어요. 30년 전에 한 번 놓쳤는데 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다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 카페가, 이 생활이 정말 소중해요. 그렇다고 미영 씨에게 여기로 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세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각자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단 엄마는 서울로 올라가세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아, 엄마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장님도 가끔은 서울에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요즘엔 제주도에서 서울 왕복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수진의 현실적인 제안에 우리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포기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수진이 우리를 격려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이 20살 젊은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내가 동의하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서울로 올라가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가끔 연락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소원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태호 씨 약속해요. 포기하지 말아요. 미영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간절함이 전해졌습니다. 약속할게요. 미영 씨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30년 전과는 다른, 더 성숙하고 현실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미영과 수진이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나왔습니다. 원두를 로스팅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제 약속은 했지만 정말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리의 벽이 우리를 다시 갈라놓지는 않을까요? 오전 9시쯤 미영이 수진과 함께 마지막으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별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가려고요. 미영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그녀를 위해 커피를 내릴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사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엄마가 많이 행복해 하셨어요. 수진이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진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별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중요한 얘기는 어제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미영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수진과 나만 남겨진 상황이었죠. 사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엄마를 부탁드려요. 엄마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탔거든요. 이혼 후에 정말 힘들어 했어요. 수진의 진솔한 부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엄마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행복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성숙한 생각이에요. 그때 미영이 돌아왔어요. 눈이 조금 빨간 걸 보니 화장실에서 울었나 봅니다. 그럼 이제 가봐야겠어요.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곳, 우리가 다시 만난 이 카페에서 이별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은 많은데 정작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호 씨, 이번에는 연락 끊기지 말아요. 예전처럼 혼자 결정해서 사라지지 않을게요. 저도 그럴게요.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어요. 수진이 먼저 택시에 올라탔고 미영이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 씨, 잠깐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를 말하는데 온 용기가 필요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3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30년 동안 계속 사랑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수진이 택시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고 말이죠. 포기하지 말아요. 이번에는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길지 않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앞으로의 약속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미영이 택시에 올라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 드릴게요.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요. 네, 기다릴게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뒷좌석 창문으로 보이는 미영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택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혼자 카페로 돌아와서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텅 빈 의자가 왠지 더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김할아버지가 평소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태호야, 그 서울대근 갔구나. 네, 아침에 떠났어요. 표정이 아쉬워 보이는구나. 많이 친해졌나 보네. 할아버지의 말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 예전에 연인 사이였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연락하면서 지켜보려고요.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호야, 내가 나이를 먹어봐서 하는 말인데, 진짜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진실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할아버지의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할아버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시작했어요. 미영이 없는 카페는 조금 쓸쓸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약속한 대로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호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미영 씨는 어때요?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네요. 매일 제주도가 그리워져요. 저도 매일 미영 씨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는데 어느새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주도 바다가 그립네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바다가 특히 예뻐요. 미영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오전 10시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 서 있었거든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그녀였어요. 미영 씨, 어떻게, 언제 오셨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어젯밤에 도착했거든요. 정말 깜짝이에요.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꽤 오래 머무를 예정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과테말라 원두로 특별히 정성스럽게 말이죠. 맛있어요. 역시 태호 씨 커피가 최고예요.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지난 2달간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어떻게 해요? 대학교는 괜찮나요? 수진이요. 기숙사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독립심도 생기고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중요한 결정이라니 무슨 말인지 더 궁금해졌어요. 사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1년간 쉬기로 했어요. 휴직이요. 갑자기 왜요?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호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진짜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렘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요? 그럼 여기서 1년을 지내실 거예요? 네.
물론 서울에 있는 집도 정리해야 하고 수진이도 가끔 봐야 하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서 보내려고 해요. 나는 꿈만 같았어요. 2달 전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요. 그게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태호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카페 일을 도와드릴 수는 없을까요? 카페 일을요? 네. 저도 커피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요. 예전에 함께 꿈꿨던 카페를 이제라도 함께 운영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그렸던 꿈, 함께 운영하기로 했던 작은 카페 말이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확실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후회요. 이미 30년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후회하겠어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온 그녀의 용기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럼 정말 함께 해볼까요? 우리가 꿈꿨던 그 카페를 말이에요. 네, 함께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0년 만에 이뤄지는 꿈이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김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미영을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서울댁이 다시 왔네. 반갑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이번엔 오래 머물 건가요? 네, 꽤 오래 있을 예정이에요. 그거 좋은 일이네. 태호도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을 텐데. 할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둘 다 웃었어요. 영숙 이모도 오시더니 미영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언제 오셨어요? 태호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이모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번엔 오래 계실 거죠? 태호 혼자 두면 안 돼요. 네, 오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페 일도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둘이서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환영에 미영도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은 미영 씨가 커피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두 선택부터 로스팅, 추출까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메뉴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까요? 미영 씨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한 달 후, 미영은 이미 카페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기술도 빠르게 늘었고, 손님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여성 손님들은 미영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한번 내려와서 엄마와 나를 보더니 정말 행복해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수진의 말에 고마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지금 우리는 매일 함께 새벽에 일어나 원두를 로스팅하고 함께 커피를 내리고 함께 손님을 맞이합니다. 30년 전에 꿈꿨던 그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작은 어려움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한 고민이에요. 오늘도 해가 지고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태호 씨, 고마워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요?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영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찾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함께 이뤄가는 소중한 일상.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